백구가 또 저러네. 재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로 달려가는 백구. 그리고 종탑 아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이상한 습관. 텅 빈 교회, 부서진 종탑뿐인데 대체 백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경상도 작은 마을 산골짜기에 자리한 김정심 할머니의 집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정심을 맞이하죠. 올해 73인 정심은 25살 손자 재현과 둘이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재현은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백구야, 밥 먹자. 정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백구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중형견인 백구는 정심이 기르기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마을 어귀에서 떠돌던 아이였는데 정심이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식구가 되었죠. 마을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집 앞마당에서는 정심이 기르는 배추와 무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뒷마당 감나무에선 까치 한 쌍이 보금자리를 틀고 살았습니다. 정심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채소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재현은 대문간에서 신문을 가져오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거든요. 그러게. 이런 날엔 빨래 널기 딱 좋지. 정심은 새벽부터 손빨래를 해놓은 이불보를 마당에 널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할머니를 도와 빨래줄 끝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었죠. 마을에는 10가구 남짓한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심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노인분들과 몇몇 귀농한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누며 정겹게 지내고 있었죠. 재현은 아침 일과를 마치고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여유를 찾았거든요.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늘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재현아, 오늘도 산책하러 나왔구나.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마을 이장인 박철수 씨는 정심보다 몇 살 어린 분이었지만 마을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이장은 재현을 보며 친근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런데 백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마을 언덕 위에 있는 낡은 교회 쪽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종탑을 향해 한참 동안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는 이미 10여 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교인도 줄어들었고 결국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죠. 지금은 낡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종탑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종도 떨어져 나가고 뼈대만 남은 상태였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또 저러네. 재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너머로 백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심은 재현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심도 백구의 그 행동이 궁금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백구는 정말 신기한 아이였어요. 평소에는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데 유독 저녁 시간만 되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종탑 아래에서 1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죠. 처음에는 다른 동물이라도 있나 싶어서 재현이 따라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교회와 부서진 종탑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왜 매일 저기 가는 걸까요? 재현의 질문에 정심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행주로 이미 깨끗한 그릇을 한 번 더 닦으며 대답했어요. 글쎄다. 개들은 원래 그런 게 있잖니. 냄새나 뭔가를 기억하는 모양이지. 하지만 정심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종소리는 약속의 증거란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백구를 보고 있으니 문득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정심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정심이 20살 무렵이었죠. 어머니는 생전에 종종 이상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다. 종소리를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정심은 재현과 함께 소반을 놓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였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재현의 말에 정심은 기뻐하며 재현의 그릇에 밥을 한 숟가락 더 담아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정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백구의 짖는 소리는 더욱 애절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심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그만 들어와. 정심이 부르자 백구는 아쉬운 듯 종탑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정심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웅크려 앉아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든 백구의 귀는 여전히 종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종탑이 어둠 속에서 더욱 쓸쓸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백구가 느끼는 게 정심 자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재현의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현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백구를 따라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할머니, 저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어디 가려고? 벌써 어두워지는데. 정심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금방 올게요. 백구 따라가서 뭐 하는지만 보고요. 재현은 손전등을 챙겨 들고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종탑을 향해 곧장 달려갔어요. 재현은 조금 떨어져서 백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을은 고요했고 오직 백구의 발걸음 소리와 재현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교회에 다다르자 백구는 종탑 아래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끙끙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백구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땡, 땡, 땡.
분명히 종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깊은 울림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재현은 깜짝 놀라 종탑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종탑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떨어져 나간 채로 말이죠. 이상하다. 재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속 울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백구는 그 소리에 맞춰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재현은 손전등으로 종탑을 비춰봤어요. 분명히 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 산골 마을의 교회 말고는 종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뭐지? 정말 이상하네. 재현은 백구를 불러봤어요. 하지만 백구는 종탑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재현의 부름에 바로 달려오던 백구였는데 말이에요. 종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들리는데 종은 없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누군가 끈을 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백구도 고개를 떨구며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심은 마루에서 뜨개질을 하며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재현은 숨을 헐떡이며 정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종이 울렸는데 종탑에는 종이 없었어요. 재현의 말에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종소리라고? 정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정말 또렷하게 들렸어요. 백구도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고요. 할머니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뜨개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재현아, 그런 건 그냥 바람 소리일 거다. 산골이라 바람이 이상하게 울리기도 하거든. 하지만 정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사실 정심은 어릴 적 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종소리는 약속의 증거다라는 말이었죠. 어머니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멀리 교회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심은 어린 마음에도 그 말에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정심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로 종소리가 들린 걸까요? 아니면 재현이 착각한 걸까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생각해 보니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무렵 정심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종탑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심의 귀에도 아주 희미하게 종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심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여전히 어젯밤 일이 신경 쓰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종이 없는데 종소리가 들리다니. 재현아, 그런 일은 잊어버려라. 별것 아닌 일일 테니까. 정심은 재현의 말을 자르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할머니의 반응이 더욱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재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실까요? 그날 저녁에도 백구는 어김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이번에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반응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재현은 할머니 몰래 다시 백구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백구는 그 소리에 맞춰 기뻐했어요. 하지만 종탑에는 여전히 종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것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재현은 종소리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잊으라고 하셔도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는 교회는 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햇볕에 바랜 붉은 벽돌과 덩굴로 뒤덮인 벽면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밀어봤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크르르. 문이 열리며 낡은 경첩 소리가 났어요. 교회 안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무지개빛 조각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재현은 천천히 교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나무 의자들은 대부분 썩거나 부러져 있었고 제단 위의 십자가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 안은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끔 이곳을 찾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재현은 종탑으로 올라가는 좁은 나선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삐걱거렸어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가니 작은 종탑 방에 도착했습니다. 종탑 방에는 정말로 종이 없었어요. 종을 매달았던 나무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재현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벽 모서리에서 이상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벽돌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가죽으로 된 표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페이지들은 습기로 인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경숙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잠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할머니가 가끔 언급하시던 외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1950년 12월 15일.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마을에 피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다. 오늘도 교회에 아이 셋을 숨겨주었다. 종소리로 안전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재현은 놀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회 지하와 종탑에 모두 15명을 숨겨두었다.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다. 종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다. 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할머니의 어머니가 쓴 일기란 말인가요?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1951년 1월 3일. 전쟁통에 아이들을 교회에 숨겼다. 종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하지만 더 이상은 위험하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 재현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어요.
그 안에는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종소리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왔어요. 종소리는 단순한 시간 알림이 아니라 숨어 있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신호였던 거죠. 1951년 1월 10일. 오늘 마지막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하지만 한 아이만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그 아이를 위해 종은 계속 울려야 한다. 언젠가 돌아올 그날까지. 재현은 그 대목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백구가 매일 종탑에 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철수였다. 겨우 5살이었는데 부모를 잃고 혼자 떠돌다가 우리가 거두어들였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만 철수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매일 종을 울려주었다. 재현은 깜짝 놀라며 일기장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몇 장이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거죠. 누가 찢어낸 거지? 재현은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찢어진 흔적이 비교적 최근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없앤 것 같았어요. 재현은 서둘러 일기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심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현은 숨을 헐떡이며 일기장을 정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찾았어요.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정심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재현의 손에서 일기장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하니? 종탑 벽 틈에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가 정말인가요? 전쟁 때 아이들을 숨겨주신 일이? 정심은 일기장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다. 정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다시 보니 어릴 적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어머니가 밤늦게 교회에 다녀오시던 모습, 그리고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시던 모습들이 말이죠. 재현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외할머니의 일기를 읽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철수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살아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정심의 눈가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정심은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교회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일기장을 다 읽어보셨어요? 재현의 질문에 정심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재현아, 그 일기는 참 오래된 이야기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잖아요. 종소리 얘기도 그렇고요. 정심은 재현의 눈을 피했습니다. 사실 정심은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라고만 하셨죠. 점심 무렵 재현은 다시 교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일기장의 찢어진 부분에 대한 단서를 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숨겨진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교회 안을 샅샅이 뒤져보니 제단 뒤쪽 벽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은 일기장에서 찢어진 부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글씨체로 쓰여진 메모였습니다. 철수를 찾아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종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재현은 이 메모들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때 교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정심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재현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 이것들을 봐주세요. 재현은 찾은 메모들을 정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심은 그 메모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디서 찾았니? 제단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철수라는 아이는 누구고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정심은 메모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먼지가 일어나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재현아, 제발. 이 일은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정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외할머니가 좋은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정심은 메모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어요. 재현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자꾸만 철수라는 아이에 대해 궁금해졌고 정심은 그런 재현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해질 무렵 백구가 또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애절하게 짖었어요.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백구 소리 좀 들어보세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재현의 말에 정심도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로 백구의 짖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간절하고 절실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교회 쪽에서는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지? 재현은 창문으로 다가가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종탑이 평소보다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희미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재현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재현아, 창문 닫고 들어와라. 밤 공기가 차다. 하지만 재현은 계속 교회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외할머니 일기에 나오는 철수라는 아이 말이에요. 정심은 재현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뿐이었어요. 재현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종탑 아래에서 짖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더 애절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으신다면 자신이 직접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이 마을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정심과 재현 사이의 어색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재현은 일기장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정심 역시 재현의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심아. 대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언니 순애였어요. 순애는 정심보다 14살 위로 인근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심은 서둘러 대문을 열었어요. 순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아,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순애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재현은 큰 고모가 오셨다며 반갑게 인사를 드렸지만 순애는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재현아, 잠깐 밖에 나가 있겠니? 할머니랑 이야기할 게 있단다. 순애의 말에 재현은 의아했지만 순순히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창문 근처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둘만 남자 순애는 정심의 손을 잡으며 말을 꺼냈어요. 정심아, 재현이가 교회에서 어머니 일기를 찾았다면서?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에게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언니도 그 일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말고. 나도 그때 함께 있었으니까. 순애의 말에 정심은 놀랐어요. 언니가 그 일에 관여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언니가요? 언니도 아이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럼. 나는 겨우 12살이었지만 어머니를 도와 아이들 밥 해주고 돌봐주곤 했지. 순애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어요. 그런데 정심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순애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정심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철수라는 아이 말이야. 사실은 다른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무슨 큰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우리 마을에 남아있어. 정심은 순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남아있다니?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철수를 다른 집에 맡기셨거든. 그 집에서 키워진 거야. 이름도 바꿔서 말이지. 정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정심아, 놀라지 마. 그 아이가 우리 마을 이장이야. 순애의 말에 정심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박철수 이장이 그때 그 철수라는 말인가요? 언니 설마 정말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말씀해 주셨어. 철수를 박씨 집에 맡겼다고. 박씨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기뻐하며 키웠지. 정심은 머리가 띵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장과 인사를 나누며 지낸 게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런데 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철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 없다고.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철수도 밤마다 잠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 자꾸 교회 꿈을 꾸면서 말이야. 정심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백구가 매일 종탑으로 가는 것도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모두 철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백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큰고모, 이장님이 교회로 가고 있어요. 정심과 순애는 서둘러 창가로 나가봤어요. 정말로 박철수 이장이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느렸어요. 저분이 정말 그때 그 철수인가요? 재현이 물었지만 정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애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 5살 때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철수 이장이 교회에 도착하자 백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장에게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라. 순애가 중얼거렸어요. 이장은 백구를 보며 무릎을 꿇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언니, 혹시 이장님도 뭔가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정심의 질문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철수가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 어린 시절 꿈인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래. 정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어머니는 평생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순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심은 어머니의 유언을 어겨야 하는지 고민했고, 재현은 더 큰 진실이 있다는 확신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 이장의 집에서도 박철수는 또다시 어린 시절 꿈을 꾸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심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고 재현은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을 차렸어요. 순애는 밤을 새우며 어머니의 유언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세 사람은 모두 침묵했어요. 무거운 진실이 가족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재현은 어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친근했던 이장님이 전쟁 고아였다니. 언니, 정말로 이장님이 그때 그 아이 맞아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직접 박 씨 집에 맡기셨거든. 박 씨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생기지 않아서 철수를 친자식처럼 키웠지. 정심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모르고 지낸 세월 동안 그 아이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죠. 그때 밖에서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교회가 아닌 마을 어귀 쪽에서 짖고 있었거든요. 백구가 왜 저쪽에서 짖지? 재현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철수 이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백구는 이장을 보며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분이 오시고 있어요. 재현의 말에 정심과 순애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정심 씨, 안녕하세요. 박철수 이장이 대문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서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장님. 들어오세요. 정심은 어색하게 이장을 맞이했어요. 이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백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백구는 이장을 보며 조용히 끙끙거렸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 찾아뵈었습니다. 이장의 말에 정심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밤마다 꿈을 꾸거든요. 어린 시절 꿈인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꿈이에요. 그리고 종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장의 고백에 정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장님,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재현도 조용히 들어와 한쪽에 앉았어요. 정심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순애가 정심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이장님,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세요? 정심의 질문에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5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부모님, 아니, 양부모님이 그때부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정심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장님, 사실은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의 본래 이름은 철수였어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우리 마을 교회로 피난 오셨던 거죠. 이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아이들을 교회에 숨겨 키우셨어요. 그리고 종소리로 안전 신호를 보내셨고요. 정심의 말이 이어질수록 이장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장님만 찾지 못해서 어머니가 평생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속내를 밝혔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남긴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종소리는 잃어버린 아이와 다시 만날 약속이었지. 이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제가 꾸는 그 꿈들이 맞아요.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순애가 말했어요. 재현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백구가 종탑에 가는 이유도, 종소리가 들리는 이유도, 할머니가 그토록 비밀로 하려던 이유도 말이죠. 그럼 백구는 어떻게 알았던 거죠? 동물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거든. 아마 이장님과 교회 사이에 특별한 연결을 느꼈을 거야. 순애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느꼈던 그 그리움이 맞아요. 이장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기억이었던 거예요. 정심의 말에 이장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이 평생 느꼈던 막연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매일 교회에 가는 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이장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약속과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교회에서 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종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또렷하고 선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교회에서 종이 울리고 있네? 그런데 종탑에 종이 있던가? 마을 어르신들이 웅성거리며 교회 쪽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 이장은 종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거든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 같은데. 이장은 중얼거리며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백구는 이장의 곁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짖지 않고 마치 이장을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정심과 순애, 재현도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어느새 교회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장님, 정말 종이 울리고 있는 게 맞죠?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탑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종탑에는 종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요? 또 다른 분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심이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마을 분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에 고아들을 숨겨 키운 일, 종소리로 안전 신호를 보냈던 일, 그리고 한 아이를 끝까지 찾지 못해 어머니가 평생 마음 아파했던 일까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정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종을 울려주셨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돌아올까 봐서요. 정심의 말이 끝나자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 대단한 일이었구만.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모든 시선이 정심에게 쏠렸어요.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철수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정심이 말을 잇지 못하자 순애가 나섰어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이장님이야. 순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두들 박철수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이장님이 그때 그 아이라고요? 그럼 이장님은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이장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작스럽게 드러난 자신의 과거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장님 괜찮아요. 어린 시절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재현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교회 지붕 위의 낡은 철판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의 힘으로 종탑 위에 걸려있던 낡은 쇠붙이들이 부딪히며 종소리 같은 울림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실제 종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진짜 종소리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아, 저런.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소리에 맞춰 크게 짖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신나는 소리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종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내려고 애써주신 거였군요. 이장은 고개를 들어 정심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심 어르신,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비밀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심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전쟁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구만. 이장님, 우리 마을의 소중한 아들이었던 거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이장은 더욱 벅차올랐어요. 종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준 것 같았어요. 백구는 이장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향해 짖지 않았어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소중한 역사가 담긴 장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철수 이장이 가장 먼저 나섰어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후 이장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 수리에 필요한 자재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동참했어요. 나도 젊을 적에 목수일 좀 했으니까 도울 수 있어. 우리 집에 쓸만한 페인트가 남아있으니까 가져다 쓰세요.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재현은 서울에서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했어요. 젊은이들의 힘이 더해지니 작업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할머니, 교회가 정말 예뻐지고 있어요. 재현은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정심에게 말했어요. 정심은 그런 재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재현이가 고향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정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왔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했고 시원한 보리차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애도 자주 마을에 왔어요. 언니와 진실을 나눈 뒤 두 자매는 어릴 적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정심아, 어머니가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순애는 교회 벽을 페인트 칠하면서 말했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아이들의 기억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아나고 있으니까. 교회 수리가 한창일 때 뜻밖의 발견이 있었어요. 교회 지하에서 또 다른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낡은 담요들, 어린이용 그릇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까지 말이죠. 이것들 봐요. 재현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림 중 하나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은 그 그림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이 어릴 적에 그린 그림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이장의 말에 모두들 경건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리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무너진 벽을 고치고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바꾸고 썩은 나무들을 교체했어요. 종탑도 안전하게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은 교회 한쪽 벽에 작은 기념관을 만든 것이었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와 발견된 물건들, 그리고 그 시절에 대한 기록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세들도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재현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교회 재개관식 날 마을에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사에서도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개관식에서 이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 지켜내려고 애써주신 소중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장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교회는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거예요. 교회 종탑에는 새로운 종을 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개관식 마지막에 새 종을 울렸어요.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종소리였어요. 백구는 종소리를 들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더 이상 애절하게 짖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백구야,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재현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교회 마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심과 순회, 그리고 마을 부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게 언제만인가. 한 어르신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모이면 좋겠어요. 이장의 제안에 모두들 동의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정심과 재현 그리고 이장은 교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심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이장의 말에 정심은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제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린 거예요. 재현이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백구가 진짜 천사였던 것 같아요. 백구는 마치 자신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어요. 종소리가 다시 한번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종소리였어요. 마을의 웃음소리와 함께 잔잔히 번져가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